오늘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러시아 음식인 펠메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펠메니는 러시아식 만두죠. 러시아에서는 또 만티라고도 하는데 거의 다른 건 들어가지 않고 고기와 밀가루로 만든 고기 만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만드는 게 간단하고요. 자, 오늘 한번 그걸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반죽부터 만들 거예요. 만두 피부터. 그 전에 저희가 또 한 가지 말할 게 있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그게 기스가 났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기스 난 정도니까 이제 도장만 새로 하면 되는 줄 알고 한 15만원, 20만원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차종도 이제 좀 연식이 있는 소나타 차종이었어요. 한국 소나타 차종. 그래서 큰 돈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차주분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7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수리비로. 그래서 7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희 그 영상에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일상생활 책임보상 보험이 있으면은 그걸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알아봤죠. 그걸 알아봤더니 저희 아기 유나가 어린이 보험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족생활,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달에 70원 추가되는 그런 특약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또 용케 해놨어요. 제가 그때 뭔가 그거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로 접수를 했습니다. 삼성화재에 삼성화재에 접수를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까지만 내고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저한테 자기 부담금 내라는 소리는 안 나왔는데 아마 조만간 오겠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처리가 됐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험 드실 때 일상생활 책임 보상 보험 뭐 이런 게 일반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가는데 이 특약 넣는 게 7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70원? 근데 그걸로 집에서 뭐 누수나 집에 아래층에 물 샌 거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제 주차장에서 차 밀다가 부딪힌 거나 이런 거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괜찮죠. 그러면 그게 보상 한도도 1억까지 되고 뭐 되게 괜찮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곧 보험 드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그거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유나한테 어린이 보험을 들어놓은 이유가 이게 태아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입니다. 이게 왜 이걸 해놨냐면은 아이가 이제 크면서 이제 사고로 다칠 수도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특약 잘 적용하면 저게 되거든요. 이게 치아 규정이 지원이 되거든요. 치아 규정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범위잖아요. 애기들 크면서. 그래서 치아 규정 필요할 것 같다 하는데 치아 규정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은 괜찮죠. 그것만 해도 거의 뭐 본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놨는데 그걸 또 이렇게 또 이득을 보게 됐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펠메니 반죽을 만드는 건데 밀가루 450g에 뜨거운 물 250g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익반죽을 하는 거죠. 익반죽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잘 반죽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동그랗게 뭉친 다음에 저걸 해야죠. 또 이제 밀대로 밀어서 컵으로 뽁뽁 찍어서 이렇게 만두피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익반죽에는 기름도 들어가죠. 기름도 한 스푼 됐습니다. 뭐 딱히 엄청난 계량은 하지 않았지만 미리 아내한테 레시피를 배웠어요. 레시피 배우기로는 밀가루 450g에
끓인 물 250g, 계란 한 알, 기름 한 스푼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맛있으려면 여기도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죠. 소금이 조금 넣겠습니다. 원래 김밥도 그렇잖아요. 김밥도 밥에다 양념을 하고 반찬, 그 김밥 속 재료에 양념을 다 해야지 정말 맛있는 김밥이 완성이 됩니다. 모든 게 간이 다 딱딱 맞아야지 맛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만두 피해도 어느 정도 간이 있으면 좋겠죠. 자, 계량은 제대로 했는데 물기가 부족해 보이죠? 일단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섞다 보면 되겠죠. 이제 오늘 점심은 이렇게 펠메니로 만들어주고 이걸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또 와이프가 러시아 음식 얼마나 그립겠어요. 러시아 못 가고 있고 가족들도 그리운데 그게 다 그립죠. 그래서 러시아 음식을 해주기로 했고 점심 때 지금 와이프랑 아이는 저기 문화센터 갔습니다. 문화센터에 그 수업 들어왔고 그런 걸 좀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적응하는데 문화센터 같은 것도 이렇게 점심 때 펠메니 한 거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이제 수원에 스타필드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를 한번 구경을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익반죽이어서 처음에 뜨거운 물을 부었기 때문에 처음에만 숟가락으로 한 거예요. 반죽기가 있으면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빵 반죽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버린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보통.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마음을 알면 참 좋겠어요. 그죠? 잘하든 못하든 제가 뭐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러시아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냥 대충 맛이나 흉내내는 정도일 텐데 해서 잘 먹어주고 그 다음에 아, 남편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러시아 음식도 만들어줬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걸로 된 거죠. 자, 반죽이 잘 되고 있네요. 원래 오늘도 저는 이제 그 책 연재를 하는 날입니다. 웹소설 오늘도 제가 쓰는 소설이 올라갈 거예요. 그 카카오에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족들과 나들이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말에 일을 미리 해놨죠. 그래서 회사 일만 좀 하면 그 연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놀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제가 쓰는 소설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미 출판사에다 보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거 이제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어요. 웹소설 작가는. 그래서 제가 부업 같은 걸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거고, 이게 또 전업 작가도 돈만 잘 벌면 괜찮은데 전업 작가가 힘든 게 수익이 너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수익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때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전업 작가 하면 진짜 와 엄청 힘듭니다. 저도 사실 처음 썼던 작품부터 유료화가 되긴 했는데 유료화 돼서 돈 좀 벌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작품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도 정말 성공한 작품 그 다음 바로 다음 작품이 망하기도 하거든요. 망하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손해죠.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쓰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벌어놨던 돈으로 먹고 살거나 조금씩 나오고 있는 전작 수입으로 먹고 살지 않는 이상 힘든데, 처음에 맨 땅에서 헤딩하는 사람들, 그냥 나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전업 작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첫 작품 망하면 와 정말 힘들어지죠. 심지어 첫 작품이 성공해도 그 수익이 계속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이 웹소설은. 그래서 물론 꾸준한 작가들도 있어요. 정말 잘 되는 작가분들은 막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웹툰 들어가고, 웹툰 들어갔다가 뭐 다른 것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2차 콘텐츠 때문에 다시 이제 흥해지는데, 보통은 힘들어요. 보통은 다 수익이 점점 떨어집니다. 보통 처음 1화를 본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한 200화까지 가는 사람은, 작품마다 많이 틀리지만 200화까지 가는 사람이 1000명만 돼도 엄청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연동 비율 유지하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첫 화가 한 20만 명이 봤어요. 첫 화를, 1화를. 조회수가 20만 정도 되는데, 200화 조회수가 한 2만 명 되나? 저는 이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도 안 될걸요? 18,000명? 그렇게 될 건데. 저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준이 많이 높으신 분들도 있죠. 정말 상위 1%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기준이 많이 높을 텐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성공한 작품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 수익이 떨어져도 나중에 이제 다른 플랫폼에 또 추가 런칭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카카오에서 쓰고 있지만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거 완결하면 네이버에도 가고, 뭐 어디 리디북스 이런 데도 가고, 구글북스 이런 데도 가고, 뭐 이런 되게 신기한 플랫폼도 많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플랫폼에도 막 런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런칭이 되고 나면 거기서 추가 수익이 또 상당히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본 플랫폼 수입보다 이 2차 플랫폼 수입이 높기도 해요. 자, 이제는 대충 밀대로도 밀었으니 만두 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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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원래 이거 어떤 러시아 여성분이 하는 거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보니까 반죽을 나눠서 그걸 이제 밀대로 하나하나 밀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두피를 만드시던데,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효율적으로 일해야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잘 됐나? 일단 이렇게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고두고 먹더라고요, 이걸. 제가 만든 만두를 얼마나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석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 쉽죠? 이렇게 만두 피가 그냥 쏙쏙쏙쏙 나오니까.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주방이 밀가루 천지가 될 텐데, 대충 눈치 보면서 청소도 좀 해야겠네요. 그래도 맛있는 거 해놨는데 뭐 눈치를 봐요, 그죠? 자, 이렇게 남은 반죽 다 만들어야죠. 끝까지 다시 또 반죽을 해서
또 밀대로 밀고 다시 또 찍겠습니다. 뺄매니가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간편한데 손이 적게 가는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만드는 건 쉽지만 이렇게 반죽을 다 일일이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익반죽으로 해야지 그 맛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 만두피로는 그 맛이 또 안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만두피 만드는 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예,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음식 문제에서도 아내분하고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서로 먹고 자란 음식이 다른데 입맛이 같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통은 한식 아니면은 양식 이렇게 먹는데 가끔은 완전 러시아식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제 러시아식 그 비트 수프죠. 맛은 소고기 묵국 비슷한, 완전 소고기 묵국이에요. 그냥 그런 보르시라는 거 가끔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식 샐러드가 있어요. 또 러시아식 샐러드는 토마토, 이게 원래 지중해식 샐러드라고도 하는데 토마토를 좀 적당히 썰어가지고 그걸 마요네즈랑 간 마늘을 넣고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아주 특별한 맛이 납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에 간단한 음식인데 그 맛이 아주 이국적인 맛이 나요. 심지어 제가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해주고 이걸 뭘로 만들어낸 거 같냐 그랬더니 그 토마토는 보이니까 다 아는데 그 소스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마늘하고 마요네즈랑 섞은 건데 희한하죠? 아주 그냥 이국적인 맛이 납니다. 그거 하면.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가끔 알고 있는 러시아 지인들이나 이렇게 올 때 그런 거 있으면 잘 먹더라고요. 아마 본인들도 집에서들 많이 해 먹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외국 살고 외국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한국 음식인 겉절이가 나온다. 널 위해서 준비했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또 그게 또 특별한 별미가 되겠죠. 아주 못 먹어본 음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 친구들도 그 음식 해주면은 잘 먹습니다. 아주 특이한 맛이라고.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데. 그냥 마요네즈랑 간 마늘 섞은 건데.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실 분들도 생각해 둬야 되는 게 한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같은 나라 결혼한 지인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연락이 와요. 자기들끼리 이제 모입니다. 모임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제 결혼한 러시아 커플들을 몇 커플 봤고 막 같이 식사도 하거나 막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알고 지내게 되는 국제 결혼 부부들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방송국 같은 데서도 연락이 와요. 저희는 또 이제 유튜브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다문화 고부열전에서 연락이 몇 번 왔고 그건 이제 좀 거절을 했죠. 다문화 고부열전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갈등을 그린 그런 프로다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애기 키우느라 바빠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웃집 찰스에서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근데 뭐 평범하게 사는 저희가 저희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희는 평범하게 살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찍는다. 그 업체에서 만들어진 꾸며진 영상이 아니라 평범한 부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영상을 찍는데, 그런 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쪽에 국제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냥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자극적인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없는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원래는 이웃집 찰스는 무슨 인터뷰 하자 그랬는데, 저 인터뷰 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JTBC에서 이제 새로 하는 프로가 있는데,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출연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하는데, 이혼 숙녀면은 사이가 나빠야 되는데, 그래 나쁘지 않아요 저희 사이. 아내와 가끔 말다툼 하기도 하지만 말다툼이 없을 수가 없죠. 나라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 그래도 대단히 엄청 싸우거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답변도 안 했어요. 아마 그분은 이거 보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 보고 온 연락이라. 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프로그램까지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 숙녀 프로그램까지. 취지는 좋아요. 저 이혼하려는 분들 막아주겠다. 응? 방송국에서 도움을 줘서 상담도 하고 막아주겠다.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다만 저희 가족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특별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문화 가족으로 산다는 건 한국에서. 당연히 그냥 그런 것도 아니어도 그냥 길을 가다가도 시선을 엄청 받죠. 동네 애들만 하다못해 놀이터만 가도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고, 왜 왔어요 물어보고.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물어보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물어보고. 저는 또 그게 되게 평범한 건 줄 알았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간식 받아오고 용돈 받아오고 이런 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유나는 밖에 나가면은 간식도 받고 사람들이 간식을 줘요. 과자, 사탕 이런 거 주고, 어쩔 땐 용돈도 받아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요즘 애들이 없어서 그렇게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나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 애들은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용돈을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게 다른 거구나, 좀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여기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재밌죠. 그렇다고 용돈이라고 엄청 큰 돈을 주시지는 않는데, 과자 하나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과자가 없으니까 과자 사 먹으라 하고 용돈 주시는 거죠. 그런 정도인데 그게 재밌어요. 저는 요즘 애들이 워낙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밥도 하고 있는데 삐삐삐 소리가 나죠. 아내가 없는 동안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사실 이 뺄메니는 밥하고 같이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이제 밥이 주식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육수도 안 만들고 소금물에다가 그냥 삶습니다. 물에다 삶아요. 찌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에 넣고 끓여버리는데,
그게 뭐,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좀 심심하고 그냥 고기 맛이 너무 많이 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게 좋대요. 그게 먹고 싶다니 해줘야죠 뭐. 그립고 먹고 싶은 음식 해주려고 남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한국에 데려왔는데 저 하나 보고 왔는데 가끔 먹고 싶은 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두 피도 어느새 거의 다 만들어 가네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깔끔하게 만들었죠. 그죠? 한국 사람이 요 조금 남은 거 어떻게 남깁니까? 이거 다 할 건데 만두피 양이 제법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은 나오긴 나오네.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좀 재밌게까지는 몰라도 지루하지 않게 말은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놈이. 그래서 나는 말이 많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더 하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참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울까봐. 저도 오디오가 비면 안 되니까 계속 말은 해야죠. 천천히. 원래 저는 말이 되게 빠릅니다. 실제로 말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남은 것까지 알뜰하게 만두 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피기 때문에 모양이 별로 안 예쁘죠? 제가 밀대를 잘 못 밀어서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컵으로 딱 찍어낸 거랑은 다른데 그렇다고 만두를 못 만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런 재활용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웹소설 작가인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쓰는 글이 모두 잘 되진 않거든요. 분명히 안 되는 글이 나옵니다. 한 30화? 40화? 거의 책 한 권에서 2권 분량을 썼는데 독자들의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책을 중단해야죠. 독자들의 관심이 없는 책을 더 써서 뭐합니까? 상업작가인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책 써봐야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렇게 에이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버렸는데 요즘은 컨버트작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좀 수정을 해서 다른 느낌이 나게 써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글을 무협 쓸까 생각 중이라 그랬는데 그 전에 썼던 무협 작품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실패한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컨버트를 해서 편집자분한테 보내봤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은 그 컨버트 작품을 쓸 생각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보다 조금 수정해서 살리면 좋잖아요. 대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충 완전 동그랗진 않지만 이 정도면 괜찮죠.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만두소를 간 돼지고기 이거랑요 양파, 마늘, 소금, 후추 끝이에요. 계란을 넣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계란 들어간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파는 다듬어야 되는데 칼로 다듬어야죠. 양파 상태가 나름 괜찮습니다. 양파가 생각보다 쉽게 변하더라고요, 안 좋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양파에 싹이 너무 길게 올라와서 그 싹을 넣고 한번 그 싹을 먹어봤어요. 그 싹을 잘라서 저 미소 된장국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 고명으로 뿌려봤는데 율리아는 그런 거 안 하죠. 율리아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음식물, 식료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좀 상태 안 좋으면 그냥 버립니다. 안 써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런 거 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 음식물, 식료품이 얼마나 싸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3,000원 하는 바게트 빵 있잖아요. 그런 거 러시아 가면은 600원? 이거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물가가 다 싸냐면은 공산품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산품 신발이나 옷 같은 거는 한국보다 비쌉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심지어 중저가 옷은 다 중국제예요. 질이 얼마나 나쁜지 빨래 한 두세 번 돌리면은 옷에 빵꾸가 뚫립니다. 저 옷에 빵꾸가 뚫리는 옷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옛날 옷 아니고. 아직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충 썬 양파를 여기다 넣고 이제 마늘도 넣을 건데, 마늘은 이게 한식이면은 한 줌이 들어갔겠지만 이게 러시아 음식이잖아요. 한국 사람 마늘 조금은 요거 한 줌이죠, 한 줌. 근데 러시아 마늘 조금은 3알입니다, 3알. 요걸 누구 코에 붙여 하지만 요만큼 들어갑니다. 그냥 향만 내주는 거죠, 향만. 율리아가 원하는 게 딱 그 러시아 음식의 맛이기 때문에 원래 이 소에다가 간장도 넣고 좀 설탕도 조금 넣고 그러면 이제 좀 감칠맛이 생기죠. 감칠맛이 생기는데 이제 율리아가 그런 한국식 만두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도 넣고 하면 더 맛있는데 그냥 완전히 저는 이 러시아식 만두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핸드믹서예요. 일반 믹서도 있는데 일반 믹서는 완전 즙이 제대로 곱게 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핸드믹서다 보니까 이게 무슨 안에 들어가는 거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곱게 갈립니다. 이렇게 완전 즙이 되도록 갈리는 게 아니라서 요거가 이럴 때는 좋더라고요. 쓰기도 편하고 닦기도 편하고. 믹서를 이제 쓰고 닦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믹서 닦기 힘듭니다. 그 칼날이 정말 닦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믹서에다 물 넣고 돌리면 된다 그러는데 별로 안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여기다가 소금, 후추 넣으면 만두 소입니다. 소금, 그 다음에 후추. 요거 그래서 러시아 가서 펠메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러시아 여행 가서 펠메니 먹으면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살짝 고기 누린내 납니다. 살짝 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재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 같으면 맛술도 넣고 뭐 이것저것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향신료 자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정육 방식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칼로 정육을 하죠. 뼈를 발라내고 이제. 그런 데는
전기톱으로 썰어버립니다. 그 고기를 처음에 정육할 때. 그래서 뼈가루가 고기에 파고들어서 그 핏물도 좀 많이 생기고요. 먹다 보면 뼈가루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보통 다 씻어서 씁니다. 그 고기든 뭐든. 그 고기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저 과일, 야채도 다 씻어요. 원래 우리 한국도 야채 다 씻죠. 과일도 씻고. 근데 바나나 이런 건 잘 안 씻죠,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는 다 씻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씻어 먹는데, 바나나 어차피 껍질 벗겨서 버릴 건데 왜 씻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TV를 보니까 바나나 껍질에 무슨 기생충 알 같은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까면서 손에 붙었다가 입 안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파리알 같은 거 막 그런 거. 초파리알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냥 파리 아니고. 그 먹어도 뭐 단백질이겠죠, 파리알 뭐 먹으면. 근데 뭐 좀 찝찝하죠,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씻어 먹습니다, 저는. 요즘 다 씻어 먹어요. 수박도 껍데기 씻어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와이프를 통해서 저도 좀 변한 거죠. 아마 와이프도 저를 통해서 변한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러시아는 주식이 밥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는 문화가 아닌데, 율리아는 저 때문에 밥을 많이 먹게 됐죠. 한 끼니의 절반 이상은 밥을 먹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벌써 좀 이상한 겁니다. 와,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 이렇게. 네, 펠메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펠메니는 만두가 쬐끔해요. 만두 소에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만두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 모양 잡아줘야 될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게 손에 붙어가지고 잠깐 밀가루를 묻히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쬐끄맣게. 요게 펠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면 애기 엉덩이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많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죠. 예를 들면 뭐 러시아의 실장이라든가 러시아 가서 아가씨들 어떻게 만나요?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러시아에서 저는 이렇게 만나지 않았지만 제가 러시아를 많이 다니고 이제 러시아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 좋은 코스가 있어요. 러시아 아가씨를 관심 많으신 분들은 러시아 1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들이죠. 10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쇼핑몰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현지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고급 정보입니다. 고급 정보. 쇼핑몰에서 뭐 하냐? 그냥 거기 있어요.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돈이 뭐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 수입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쇼핑몰에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냥 사진도 찍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남자친구도 찾는 거죠, 거기서. 네! 실제로 거기서 남자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지역의 큰 쇼핑몰에 가서 좀 이쁘장한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은 말 걸어보셔도 크게 나쁜 반응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져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벌써 또 먹히죠. 먹히는데 한국 사람이라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건 없어요. 러시아 문화 자체가 남자는 원숭이보다만 잘생기면 된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남자 외모는 많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말이죠. 그거 진짜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거기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대신에 거기서 생각하는 잘생김과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잘생김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생긴 사람 하면 어떻죠? 눈 크고 코 크고 완전 서구적으로 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는 키 크고 스타일 좋은 사람이 잘생긴 사람입니다. 네, 스타일이 좋으면 돼요. 스타일, 한국 사람 스타일. 그 사람들이 어떤 한국 사람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그걸 연구해 가셔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거기도 외모는 봅니다. 뭐 원숭이보다 잘나면 된다, 그런 그냥 말이 있는 거고, 뭐 어디 아가씨들이 뭐 그런 사람 좋겠어요? 한껏 꾸미고 가야죠, 당연히. 한껏 꾸미고 가시고, 이제 제가 공략 포인트 알려드렸으니 그런 데 가셔서 예쁜 사람 있으면 말도 걸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술 약속은 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러시아 여성들도 술을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땐 러시아 사람, 러시아 여자 하면은 막 보드카 엄청 마실 것 같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술 먹는 문화가 관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여성이 술 마시는 거에 관대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상남자 나라면은 거기서 남자끼리 손 붙잡고 다니면은 주변에 남자들이 공격합니다. 때려요, 그냥 바로. 그리고 남자가 좀 게이같이 입었다 그러면 그것도 공격합니다. 시비 걸어요, 시비. 엄청 상남자 나라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자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걸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한국은 여자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 그거 뭐 이상하게 보네, 우리나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친구들끼리 노는 건데. 이렇게 보죠. 근데 러시아는 조금 안 좋은 눈빛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이 담배 피면 이상하게 보죠. 근데 오히려 러시아는 담배에는 좀 관대합니다. 담배 좀 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봐요. 그냥 흡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옛날 소비에트 시절부터 여성분들이 담배를 많이 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는 그냥 기호인데 술 마시러 다니는 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술을 마신다 그러면 좀 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모범생, 한국에서도 모범생도 술 안 마시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한국에서 술 마실 기회가 많죠. 우리는 만나면 술 마실까?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하는데 밥 먹고 술 한잔 하고. 러시아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대학생들도 일부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노는데 보통은 거기서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밥 먹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걷습니다. 공원 같은 데를 주구장창 걸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걷다 보면 이제 같이 걷고 있는 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 문화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걷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고, 그 우리나라는 뭐 영화관 갔다가 뭐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걸으면서 얘기합니다.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잠깐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 나라 데이트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뭐 서울이랑 부산이랑 문화가 똑같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부산 같은 데는 바다도 있는데, 전 물론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은 아, 바다가 있으니까 바닷가 산책도 하고 막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러시아도 땅이 넓으니까 뭐 다른 문화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보통 카페 갔다가 잠깐 간식이나 먹고 그렇게 걸으면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게 제가 그 문화를 보니까 왜 그렇게 된 건가 보니까,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을 하는데
학생이잖아요. 20대 초반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 뭐 애기 같죠 완전. 근데 거기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요.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집도 처음에 그냥 월세 그냥 살다가 돈 벌면 좀 더 큰 데 이사 가고 월세에서 뭐 저 뭐야 장기 그 대출로 이자 내면서 집 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죠 거기는. 결혼들을 일찍 하고 결혼들을 쉽게 하니까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하거든요. 사람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문화다 보니까 데이트할 자금이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스레 그렇게 걷는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걷기 좋은 동네 있잖아요. 뭐 강가라던가 그다음에 저기가 어디죠? 공원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인들도 많고 또 그런 게 문화가 이렇게 정착을 한 상태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고 나서도 여전히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족 나들이도 그렇게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걸으러.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 사람이니까 어딜 가려면 당연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율리안 자꾸만 이 정도면 걸어서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율리아가 러시아 사람이고 특히 시베리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 거리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가까워 그러면 10분 안에 가잖아요. 걸어서 10분 안에. 거기는 차 타고 30분이어도 가까워 합니다. 차 타고 30분이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죠? 안양에서 서울까지가 차 타고 30분인가요? 뭐 그 정도 거리죠. 그거 가깝다 그럽니다. 거기는. 우리 동네야? 그럽니다. 우리 동네야. 그래서 그 거리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동네 마트 걸어서 한 30분 거리를 자꾸 걸어가자는 거예요. 율리아가. 전 버스 타고 싶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 다녔죠.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살이 그렇게 많이 안 쪘는데 최근에 이제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집을 이사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좀 언덕 있는 데라 걸어 다니기가 불편해서 이제 차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버스를 많이 탔죠. 차 사기 전에는. 그랬더니 살이 뿌쩍뿌쩍 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106kg 인생 역대 몸무게를 찍고, 얼마 전이라 그래봐야지 1월에 그 저희 캠핑 갔을 때 그때 몸무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고기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106kg 찍고 통풍 걸리고 완전 건강 박살났죠. 그런데 지금은 그 통풍 판정 이후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좀 하면서 운동도 좀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한 6kg 빠졌습니다. 이제 딱 100kg 될랑말랑 하는데 앞으로 더 빼야죠. 나중에 한 20kg 빼면은 저도 참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 생각으로 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 뭐 아저씨가 뭐 외모가 달라져 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가족들 곁에서 머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거 할 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채식 위주 식단 할 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좀 할만합니다. 할만하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해서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기를 살짝 조금씩 먹고 있는데 하루 정해진 양, 그 이상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건 이제 고기 만두기 때문에 저는 못 먹어서, 저도 고기 만두를 좋아하지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콩고기로 제육볶음 만드는 걸 아마 이어서 할 것 같네요. 제가 먹을 것도 있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만들어도 끝이 없네요. 이거 원래 이대로 이제 얼려서 냉동 보관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참 양이 엄청 많습니다.
러시아 할머니 집에 가면은 러시아 할머니들이 이 펠메니를 냉동실에다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줍니다. 계속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냥 이제 싸주기도 해요. 집에 가서 또 먹으라고. 그래서 한국도 그런 밈이 좀 있는데 러시아에도 밈이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 돼지 된다 막 이런 밈이 좀 있어요. 그런 문화적 차이 속에서도 비슷한 점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만두 하면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문화가 아직 러시아에는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한국 문화 중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쩔 때는 정말 비슷하고 어쩔 때는 정말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말 했는데 러시아가 상남자 나라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 은근히 옛날에부터 그거 있습니다. 약간 남존여비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지금 뭐 대놓고 있진 않은데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딱 뭐 가족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옛날 러시아 영화를 보면은 가족이 밥을 먹다가 여자가 막 뭐라고 따다다다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그 식탁을 쿵 주더니 이 집의 남자는 나야! 그럽니다. 상남자죠, 상남자.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율리아랑 같이 보고 몇 번 써먹었죠. 이제 장난삼아. 그러면 율리아 키키 웃으면서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러시아에 은근히.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좀 옛날 한국 문화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저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신? 문신 같은 거. 문신이,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러시아에서 문신이 되게 흔합니다. 흔해요. 어느 정도냐면, 한 여자들 한 40%는 문신을 한 것 같아요. 40%. 흔하죠. 한국에 비해서 훨씬 흔한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40%는 절대 100%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문신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문신을 한 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럼 문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그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더 얘기를 하면, 너무 딥한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혼할 사람이 문신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이렇게 문신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떻죠? 한국에서 문신이 많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문신이 있어도 그건 뭐 자기 표현의 수단이잖아요. 저도 친구들 중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에 대한 기록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상관없어 지금에 충실하면 돼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를 신경 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저 러시아에서 그 문신한 아가씨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거기는 한 40%는 했으니까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율리아랑 같이 애기 발레 프로그램을 한번 가봤거든요. 좀 거기서도 애기 발레를 뭐 아무나 시키진 않겠죠. 그냥 좀 교육받은 사람들이 시키죠. 애기 발레 프로그램. 그런데 행사를 한번 가봤는데 이상하게 거기 아줌마들은 문신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 거기서 문신을 어떻게 하냐면은 눈에 잘 보이는 데다 합니다. 숨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문신이 좀 개방적인 나라니까. 네? 눈에 보이게 문신한 아줌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심지어 발레리나, 거기서 발레 가르쳐주는 발레리나도 문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아줌마들이 문신이 없지? 그 아줌마들이 뭐 한 10명 아니고 2, 30명 됐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이는데. 보통 이런데 손 같은 데 한다고, 손이나 막 발목이나. 근데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많이 하지만 다 하는 건 아니구나. 좀 그런 쪽에 가정적인 사람들은 많이 하진 않구나. 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러시아 국제 결혼할 때 예전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은 러시아에 혼인신고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결혼하면 미혼이 아니잖아요. 이미 기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급이 안 되니까 안 됐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혼인증명서를, 이제 결혼했으니까 미혼증명서가 아니라 혼인증명서죠.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국제 기준인 아포스티유를 맞춰가지고 거기 러시아 작스로 제출을 하면 러시아에서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한 1, 2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좀 변동사항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할까요? 사람들이, 구독자분들이 뭐가 궁금할까요? 또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얘기는 나중에 저희 구독자 한 10만 명 되면 하도록 하고요. 아, 이미 했나? 저번에? 저희 톡톡톡 보시면 그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안 했어도 구독자 10만 명 되면 또 뭐 감사 인사 영상 같은 거 찍겠죠. 그때 되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했어도. 네. 그 다음에 그런 거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이랑 사는 거 어때요? 러시아 사람 빨리 늙는다는데 어때요? 이런 것도 있죠. 러시아 사람은 애기 낳으면 뚱뚱해진다는데 어때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사람이랑 사는 거요, 뭐가 다르겠어요? 국적만 러시아지. 그냥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거지. 뭐. 사람이 그냥 문화 다르고, 나이 다르고, 성별 다르고,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그거 맞춰서 사는 사람은 이혼 안 하고 사는 거고, 못 맞추는 사람은 이혼하는 거고. 그냥 특별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국적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게.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빨리 늙는다던데, 요거는 러시아 사람은 좀 피부가 얇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안 해요. 율리아는 한국에 와서 좀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 햇빛 쨍쨍할 때도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닙니다. 그러면 피부가 늙죠. 그러면 안 돼요. 러시아든 한국 사람이든 햇빛 쨍쨍할 때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면 피부가 빨리 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옛날에 90년대 TV 같은 걸 보시면은 한 30대라 그러는데 한 40대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랑 지금이랑 뭐 유전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관리의 차이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피부도 얇은 데다 관리를 안 하면 당연히 피부가 더 주름이 빨리 생기겠죠. 그래서 관리를 하면 당연히 더 오래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게 러시아 사람이라고 또 완전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피부가 두꺼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대체적으로 늙는 속도도 한국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러시아는 애기 나면은 여자가 뚱뚱해진다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율리아도 애기 나면 뚱뚱해지나 생각을 했는데, 율리아가 지금 뚱뚱한가요? 안 뚱뚱하죠. 165에 48kg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았어도 안 뚱뚱해요. 그게 보면 러시아 할머니가, 율리아 할머니가 날씬해요. 유전이죠, 뭐 뚱뚱한 건. 유전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살 찌기도 힘들고 그런 거죠. 확실한 건 제가 뚱뚱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살찌는 건 유전이 좀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정도 먹으면 살 찌는 사람이 있어요. 전 뚱뚱한데 저희 사촌 형 저랑 얼굴 똑같이 생겼고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유전이에요. 이 정도 되면. 대신에 관리를 하면 날씬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유전과 자기관리 요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러시아 사람이라고 다 애기 낳고 뚱뚱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시면 애기 엄마들인데 이쁘고 날씬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개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뚱뚱해지는 건 진짜 개인 차이입니다. 애기 안 낳고도 뚱뚱한 사람도 많아요. 가면 꼭 애기 나이 뚱뚱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도. 저는 뭐 애기 낳나요? 뚱뚱한데?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이제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은 러시아 사람 어떻게 만나요? 되게 궁금해 하실 거고, 그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플로 좀 친해진 다음에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번 가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기 사람들이랑 나랑 잘 맞겠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하고 친해지면 여자가 아니면 어때요? 남자랑 친해져도 그 남자가 자기 여동생이나 사촌동생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좀 그 나라 사람이랑 좀 두루 친하게 지내면서 좀 실정도 알고 좀 잘 지내다 보면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용기 내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용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뭐 회사 다녀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다 해요. 제가 결혼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평생 안 갑니까? 해외여행 가잖아요. 뭐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 결혼을 어떻게, 그걸 뭐, 그래서 업체 쓰는 분들 많잖아요. 뭐하러 업체를 씁니까? 가서 그 짧은 기간에라도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하고 거기서 괜찮은 사람 연락처 알아오고, 그 다음에 알아온 연락처로 대화 나누면서, 요즘 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영상통화도 돈 안 냅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국제전화 한번 하면 막 돈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부터도 그렇게 돈 내면서 영상통화한 시대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다 스카이프로 공짜로 썼고, 그냥 다 돼요, 요즘은. 일단 요렇게 펠메니는 다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죠. 이제 또 제가 먹을 콩고기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콩고기 제육볶음. 약간 뭐 대충 제가 먹을 거니까 대충 쓰겠습니다. 대충. 양파 썰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양파는 그 안에 속껍질이 있어가지고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은 손배요. 그래서 살살살살살 해야 돼요. 저도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손배면 안 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양파가 오래 놔둬서 마를수록 이 속껍질하고 분리가 돼서 미끈미끈해집니다. 그럼 미끈해서 한번 슉 하면은 손 피 팍 나는 거예요. 무협소설 한 편 찍는 거예요. 손에서 피 철철 나면서 대여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늘. 저 한국 사람이니까 마늘 많이 넣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마늘 조금 하면 얼만큼이에요? 마늘 한 줌이죠.
마늘 3톨을 그거 뭐 러시아 사람이니까 이렇게 3톨 먹는 거고 한국 사람은 이 정도 먹어야죠. 그리고 다진 마늘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편마늘로 썰어서 넣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은 이제 아내가 다 음식을 해주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아내만큼은 아니어도 음식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 한식 같은 거, 갈비찜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많이 해주죠. 그리고 뭐 전에 그 뭐였더라? 전에 그 우리 펜션 갔을 때도 제가 스페어립 사다가 폭찹 해줬죠. 폭찹. 그런 좀 특별한 음식 아니면 고기 음식 이런 건 제가 해줍니다. 보통. 그래도 요즘 저희 아내가 요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곧잘 하는데 한국 음식도. 그래서 한식은 아직은 제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한식은 밥 먹는데 한 절반 한식을 먹으니까. 원래 제육볶음이 뭐 양념을 해서 재워놓고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대충 때려 붓고 볶겠습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제가 하면. 원래 음식은 자신감 아닙니까? 자신감. 내가 해서 맛있다 생각하고 만들면 내가 한 거니까 맛있습니다. 뭐 내 가족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가족들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맛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맛에 하는 거죠.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물이 끓기 전에 넣으면 안 되죠. 이런 건.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친구들을 불렀는데 이제 내가 감자튀김을 해주겠다. 감자튀김 간단하잖아요. 그 냉동식품 샀으니까 그 생각하고 감자튀김을 해줬는데 영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름이 끓기 전에 감자튀김을 넣어가지고 기름에 삶아진 거죠. 감자튀김이. 그럼 맛이 있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에어프라이어 돌리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끓는 기름에 감자튀김을 넣어야 하듯이 뺄매니도 끓는 물에 넣겠습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넣고 있고요. 이게 넣고 남은 거는 다시 냉동실로 직행하겠습니다. 다 넣고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요거는 제가 잘 정리해서 냉동실에 바로 그대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째로. 그릇이 철 그릇이라 몰라 이게 진짜 철인가 뭔지 모르는데 금속 그릇이기 때문에 그대로 얼려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붙으면은 나중에 어렸을 때 떼기 힘드니까 일단 띄어서 최대한 띄어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데가 아니라 납작한 쟁반에다 해야 되는데 쟁반 언제 찾습니까? 남자인데 대충 보이는 대로 때려 넣고 그죠? 그게 남자의 요리 방식 아닙니까? 제가 뭐 전문 요리사도 아니고 맛만 있으면 되죠. 맛만. 자 이렇게 해서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콩고기에 푸대로 사다 놨어요. 푸대로 완전 게사료 같은 푸대로 사다 놨습니다. 이런 게사료 같은 푸대로 사다 놨습니다. 1kg짜리 이거 하나 사오면 한참 먹습니다. 이거 생긴 건 이렇게 무슨 과자처럼 생겼어요. 과자처럼 칩스처럼 그런 거 넣고 물에다 끓인 다음에 원래 이거 물에 불리라고 나오는데 물에 그냥 불리면 이거 한참 걸립니다. 이거 뭐 밥을 저녁 때 먹을 때나 물에다 불려서 할 수 있어요. 뭐 1시간은 불려야지 끓습니다. 근데 물에다 끓이면 괜찮아요. 금방 됩니다. 한 15분 끓이면 물기 먹으면서 축축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건져내서 잘 물에 헹궈서 양념해서 볶으면 됩니다. 맛이 무슨 맛이 나냐면은 딱 그 맛이 납니다. 말린 버섯?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펠멘이 물에 넣고 끓고 있고요.
요 콩고기는 어차피 지금 물에 불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에 안 끓는 물에 넣고 끓이고 있어요. 이건 괜찮으니까 그래도. 자, 스테인리스 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한 다음에 양파 썰어 놓은 거, 마늘 썰어 놓은 거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양념은 제육볶음이니까 고추장이 있으면 좋겠죠. 고추장, 간장, 맛술, 뭐 그냥 기본 제육볶음 양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도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제가 콩고기 몇 번 먹어보니까 콩고기는요 고기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육즙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콩고기는 양념을 빨아먹기만 하지 뭔가 맛을 내뿜지를 않아요. 양념이 좀 더 세야 되고 좀 감칠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진 양념을 동원하겠습니다. 가진 양념. 고추장, 쇠로 딴 뚜껑에 붙어있는 고추장 아까우니까 이거 싹싹 긁어서 이거부터 넣겠습니다. 요게 3분의 1스푼 들어갔고요. 뭐 계량의 의미가 없죠. 이거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넣는 거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스푼, 이 정도면 한 스푼 되네. 고추장 한 스푼 추가로 넣고, 이 정도면 고추장 된 것 같아요. 고추장 많이 넣어봐야 텁텁하더라고 맛이. 그 다음에 간장, 이렇게 한 스푼. 그 다음에 지금 숟가락 여기다 놓고 숟가락에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스푼. 그 다음에 3스푼. 그 다음에 4스푼. 간장 많이 넣었어요. 간장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짭짤해야지 간이 맞아요. 맛술 조금. 맛술 그냥 얼마 안 나와서 그냥 총자로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참치액이 원래 참 맛있는 건데 저는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참치든 멸치든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내는 용도로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은 많이 넣어도 맛있습니다. 한 스푼 그렇지만. 그리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으면은 더 맛있겠죠. 고춧가루를 살짝 벗겨낸 다음에, 자, 이게 한 숟갈이나 되나 모르겠네. 대충 한 스푼. 남은 거 탁탁 털어놓습니다. 한 스푼. 한 스푼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대충 그렇게 넣었어요. 뭐 정해진 레시피가 없습니다. 제가 막 넣는 거라. 대충 계량 끝났으니까, 아니 계량 하나 더 남았네. 올리고당. 짝짝지근한 맛이 있으면 좋죠. 올리고당 2스푼. 올리고당 2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들어야겠다. 올리고당과 설탕은 내는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단맛이지만. 그래서 올리고당만 들어가면 원하는 단맛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한 스푼. 이제 쉐킷쉐킷 해주겠습니다. 쉐킷쉐킷. 쉐킷쉐킷 이 쉐킷. 이렇게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면 더 맛있어지겠죠. 자, 손맛을 그냥 우겨 넣습니다. 손맛을 우겨 넣고,
사실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원래 이런 양념육의 기본은 양념만 먹었을 때 맛있을 것 같다. 이미 그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좀 짭짤하지만 맛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나는 양념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맛깔스럽게 묻혀줬고, 냄새는 참기름이 많이 들어서 진한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아진 콩고기를 물에다 한번 씻혀서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만 봐도 좀 맛깔스럽죠? 이렇게 먹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다 먹어도, 지금 먹어도 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뭘 한번 볶으면 더 맛있어지겠죠. 아무래도 이런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린 맛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볶으면 조금 더 깊은 감칠맛으로 변할 거고.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흐물흐물해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펠메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좀 식혀서 놔뒀다 줘야겠네요. 아직 올라면 멀었으니까. 아내와 아이가 올라면 멀었기 때문에 제 음식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종료한 다음에 아내가 먹는 모습 찍고 이제 스타필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엔 그럴싸하죠? 맛도 그럴싸합니다. 여기다가 더 맛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깨 뿌리면 됩니다. 통깨가 없네요. 통깨 없으면 못 뿌리죠 뭐. 그냥 저렇게 먹겠습니다. 통깨 뿌리면 더 이쁜데 이 정도만 해도 맛있습니다. 이거 맛이 제육볶음 맛이에요. 버섯 제육볶음 맛. 자, 여기서 한번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컷! 콩고기 제육볶음과 김치, 뺄메니, 케찹이 차려진 밥상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세요. Это было масленький. Это пусть занятие иногда можно что-нибудь давать. 케첩 뿌려 먹어. 뺄메니. 먹을만해? 그 펠메니 맛이야? 헬멧이 맛이야. 다행이다. 너무 커서 잘랐어. 한쪽도 맛이 많이 좋고 고기 맛있고 잘 만들었어. 고마워. 다행이다. 맛있게 Он быстрее тупо. 힘들었죠? 만드는 거. 아니 시간 좀 걸렸는데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원래 우리가 이 반죽 좋아하잖아. 만두 반죽. 많이 먹어 많이. 그냥 고기만 들어간 만두 좋아. 한국에 이런 거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 중국 만두 되게 좋았어. 그 부분. 샤오롱바오. 그냥 소룡포. 비슷해서. 나 케첩 찍어줘. 아, 야, 러시아만 난다. 재료가 한국산이어도 레시피가 러시아산이라 러시아 맛은 난다. 희한하네. Вкусно? Да. Ты представляешь, что папа приготовил нам? Классно? 완전 이국적인 맛이다, 러시아 그 맛. 재밌어. 그런 의미에서 아빠는 김치 한 조각. 이거 나무네기랑 Я 펠메니 попробую. 섞어서 먹어. Ты такой пробовал? Тебе не остро было? На. Не живот не болел? Нет. Вау. 김치 한번 먹어볼래? Хочешь попробовать кимчи еще? Нет. Не хочешь? Нет. 무서워? 매워서? 우리 식단 자주 열려있으면 좋겠다. 아빠 식당, 아니 남편 식당 자주 열려 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보통 먹을 때 갔다 와서 또 먹을까 이렇게 다 고민해하고 빨리빨리 요리하고 늦게 근데 딱 먹고 싶은 거 차려져 있지. 맛은 좀 그저 그런데. 왜 그 느낌은 나잖아. 그거 맛이 안 좋아? 맛있어? 맛있는데? 맛없으면 안 먹잖아. 다행이다.
그러면 오늘 특별 서비스로 아빠가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해줄게. 어이구 진짜 좋은 말이야. 저절로 웃음 생기는 사랑 넘치는 말이죠. 사랑한다고 한 그 말보다 더죠. 내가 설거지 할 거야 그 완전 설거지가 꿀 힘들지. 같다. 꿀 이렇게 끼 들어가서 부드럽게 나왔어요. 꿀이야 꿀. 자 식사 시간 찍는 건 여기까지 하고 컷 하겠습니다. 밥 다 먹었죠. 컷. 어제 할머니한테 받은 용돈을 탕진하고 있는 송윤아 양입니다. 자기 용돈 받은 거 있다고 또 이걸 타고 가자고 합니다. 다음에 내주는 이렇게 생겨요.